사진 편집 프로그램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냅시드도 손에 꼽히는 좋은 앱이죠. 자, 플레이스토어 가보시고 플레이스토어입니다. 플레이스토어. 자, 여기서 스냅시드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1억 이상이나 다운을 받았네요. 이렇게 억 단위로 받은 앱은 꼭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냅시드라는 앱이 1억 명이나 다운을 받았다고 하는데 설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앱인지 우리 오늘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스냅시드하고 검색해서 설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스냅시드라고 검색해서 설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잘 설치하셨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열기 나오면 설치하신 거죠. 스냅시드를 설치부터 해주시고요. 1억 이상이나 다운을 받았고 별점 4.3.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쓸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도구도 많이 있고 또 근접 촬영한 것처럼 초점만 맞춘 기능도 있고 또 미세 조정 가능한 그런 커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했던 거 취소, 다시 실행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다 잘 설치하셨을까요? 자, 뒤로 가보시겠습니다. 뒤로. 그럼 설치한 데 찾아가서 열어볼게요. 그 자리에서 열지 마시고 뒤로 해가지고 설치한 데 찾아가서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나뭇잎으로 생긴 스냅시드 찾으시고 터치해서 열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스냅시드를 열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잘 여셨으면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을 가져올 때는 여기 더하기죠. 자, 더하기 누르시면 사진을 가져오겠다. 근데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기기의 사진에 접근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하셔야죠, 그죠? 허용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있는 사진 가져오겠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바로 사진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저처럼 안 보이면 왼쪽 위에 있는 줄 3개, 왼쪽 위에 있는 줄 3개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갤러리로 가서 여러분의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시겠습니다. 편집 연습하기 적당한 사진 하나 가져와 보시겠습니다. 자, 사진 여러분의 갤러리는 사진으로 볼까 앨범으로 볼까 하는 게 나오는데 앨범으로 보겠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앨범이고 사진으로 보겠다 하는 것은 날짜로 보는 거고 앨범으로 보겠다 하면 앨범이 이렇게 구분돼서 보여지고 있죠. 자, 그 앨범에서 자, 여러분이 뭐 카메라 앨범 직접 찍은 사진을 보실 거면 카메라 앨범 자, 또는 뭐 다운받은 사진 등등 여러 가지를 하나 골라서 선택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진을 하나 선택해 봤습니다.
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열게 하시고요. 자, 갤러리에서 어디 있는 어떤 앨범이 있는 어떤 사진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사진 가져오는 것까지 잘 하셨을까요? 거기 보면 아래쪽 메뉴를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스타일, 도구, 내보내기. 자, 이렇게 간단한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스타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스타일. 말 그대로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스무스한 스타일, 또 팝 스타일. 자, 클릭할 때마다 그렇게 바뀌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무슨 스타일 하면서 이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조금 말은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여기 클릭해 보시면 돼요. 클릭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백 스타일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생기 있게도 나오고 부드럽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오죠, 그죠? 네. 저는 좀 진한 색으로 표현되는 그런 스타일. 를 하나 선택해 봤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그런 스타일로 바뀌나. 자, 모닝 스타일, 팝 스타일, 스무스한 스타일, 자, 무슨 스타일 하고 나오는데, 저는 액센튜에이트, 자, 이렇게 약간 좀 진하게 보이는 그런 스타일을 하나 선택했고요. 스타일을 선택했다면 체크하셔야 되겠죠. 스타일 하나 선택했다면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터치 한 번만으로 뚝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진으로 남들은 보니까 사진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예쁘게 나왔더라. 여기 스타일 한번 적용시키는 것만으로도 사진이 좀 색달라지기도 하죠. 되셨다면 내보내기 한번 해볼까요? 되셨다면 내보내기. 자, 이렇게 저장이 나오고 또 내보내기가 나오네요. 저장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갤러리에 저장하는 거죠. 내보내기 중에서 저장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저장됐는지 갤러리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홈 버튼 짧게, 홈 버튼 짧게, 갤러리 가보겠습니다. 갤러리에 보시면은 스냅시드라는 앨범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앨범에 저장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갤러리에 가서 보니까 스냅시드라는 앨범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앨범에 자, 이렇게 사진이 잘 저장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하시고요. 자, 또 이전으로 돌아갈 때는 히스토리 버튼이죠. 히스토리 버튼에서
또 이렇게 스냅시드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보내기는 또 뭔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내보내기 하시고요. 자, 내보내기 하기 전에 오른쪽 위에 점점점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점점점 에서 설정 한번 가볼게요. 설정. 오른쪽이 점점점에서 설정. 설정으로 오니까 내가 이렇게 쓰겠다라고 정하는 설정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어두운 테마로 쓸까 하는 설정이 나오고, 또 내보내기 공유할 때의 설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 조절이 있네요. 그죠? 이미지 크기 조절. 보시면은 4000 픽셀, 2000 픽셀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주로 뭐 줄여서 저장 많이 할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내보내기와 공유하기에 사용될 최대 이미지 크기를 선택하세요. 지정된 크기는 이미지의 긴 가장자리를 참조하며 선택된 값보다 큰 이미지만 적용됩니다. 더 작은 이미지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미지 크기 여기 보시면 엄청 큰 사진인데 조금 줄여서 그렇게 내보내기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화질이 낮아집니다. 화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큰 사진을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좀 줄이겠다. 이미지를 줄이겠다. 줄인다는 얘기는 사진을 이렇게 큰 걸 이렇게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이는 건 똑같습니다. 보이는 건 똑같이 보이지만 무슨 뜻인가요? 이 4000개의 점을 찍었을 때 보다 400개의 점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훨씬 화질이 나빠지고 그 대신에 저장 공간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이 장단점 잘 생각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 형식 및 품질을 바꿀 수 있네요. 형식 및 품질. 그래서 뭐 JPG 100%로 하겠다. 이런 것들 해서 자, 다시 돌아가서 내보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또 내보내기. 근데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평소에는 내보내기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평소에는 내보내기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좀 바꿔서 내보낼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설정을 좀 바꿔서 내보낼 수도 있더라. 그러면 다시 홈 버튼 짧게 설정을 바꿨으니까 좀 다르게 저장됐을까요? 갤러리 가보겠습니다. 갤러리. 자, 갤러리에 보면 스냅시드. 자, 이렇게 두 장이 저장되어 있네요. 두 장. 두 장이 저장되어 있으면 그 사진을 한 장씩 한 장씩 선택하시면 되죠. 그죠? 사진을 선택해서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되겠습니다. 점점점 에서 상세 정보 보시면은 자, 이 내장 메모리에 크기는 얼마로 저장됐다 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거하고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점점점이고 상세 정보이고 보시면은 자, 이렇게 크기가 달라져 있다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설정을 바꿔서 내보내기 하고 싶을 때 내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거는 그냥 저장하기였죠. 그냥 저장했을 때는 크기 같은 것을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내보내기를 했습니다. 내보내기 할 때는 크기를 고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더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사진이 보이는 건 다르잖아요. 똑같이 보이죠. 똑같이 보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점을 촘촘하게 찍냐, 이 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라고 하는 것은 사진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픽셀의 크기입니다. 픽셀이 얼만큼 많이 있나, 적게 있나. 자, 다시 히스토리 가보시고 다시 스냅시드. 자, 스타일을 한 번만 더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흑백으로 바꾸고 체크해 볼까요? 체크. 스타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한 스타일로 바뀌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스타일 바꿨는데 나 이거 좀 전에 했던 걸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좀 전에 뭐 했을까? 보고 싶을 때 있을까요? 그럴 때 여기 오른쪽이 화살표 있는 요 그림을 터치하시면 되십니다. 좀 전에 했던 걸로 돌아가고 싶어. 실행 취소죠.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줘. 이거죠. 그 다음에 수정 단계 보기. 그런 거 있을까요? 수정 단계 보기. 수정 단계 보기 해보시면은 나 좀 전에 이런 거 했다 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터치해서 나 요거는 빼고 싶어. 그럴 땐 여기 삭제하시면 되겠죠. 내가 이렇게 수정했는데 요 수정 단계는 빼고 싶어. 세모 단추 눌러서 삭제하시면 그 전 단계로 돌아가집니다. 자, 다시 원본으로 돌리고 싶어요. 원본 있을까요? 원본. 원본 터치하시면 다시 원본으로 이렇게 돌아가지죠. 다시 앞으로. 자, 이렇게 내가 이런 거 수정했구나 하는 수정 단계 볼 수도 있고 수정 단계에서 고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 옆에 있는 I 보겠습니다. I는 이미지의 세부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진 보정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스타일 간단하게 적용시켜보고 내보내기 해봤죠, 그죠? 근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사진을 좀 고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구 있을까요? 도구를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다시 뒤로 하시고. 우리는 초록색 나뭇잎, 스냅시드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나뭇잎, 스냅시드 열어보시고요. 이전에 불렀던 사진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죠. 이전에 불렀던 사진 남아있을 수 있는데 사진을 다시 여는 것부터 한번 해보면 열기 있을까요? 열기입니다. 자, 열기를 했을 때
내가 찾는 사진이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여기 왼쪽 위에 줄 3개, 왼쪽 위에 줄 3개 터치하시고 갤러리 되겠습니다. 갤러리. 자, 갤러리에 보면 여러 앨범이 보이고 있고요. 자,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 하나 선택해 보시겠습니다. 열기에서 왼쪽 줄 3개, 갤러리. 내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해야지 라고 할 때는 카메라가 되겠죠. 카메라. 자, 카메라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골라서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진 하나 가져다 놓으시면 되시고요. 그 상태에서 도구 보겠습니다. 도구. 자, 여기 이제 사진 편집 도구들이 다 들어있어요. 도구를 터치하시면 어떤 도구가 있나? 기본 보정부터 뭐 자르기,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기본 보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선택했고 기본 보정 터치 보시고요. 기본 보정을 열었을 때 아래쪽에 마술봉 있을까요? 마술봉은 컴퓨터가 알아서 보정해 주세요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마술봉 터치. 그러면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자동 조정. 자, 그런데 나는 자동 조정하지 않고 내가 자세하게 조정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 줄 3개입니다. 줄 3개 터치. 줄 3개를 터치해서 밝기를 조절할까, 대비를 조절할까, 채도를 조절할까 이런 게 나오는데 밝기 조절하겠다 해볼까요? 밝기 조절. 자, 밝기 조절하시면 여기가 0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0이에요. 0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옮기면 밝게 해라. 왼쪽으로 옮기면 어둡게 해라. 이런 뜻이죠. 자, 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당겨보시면 사진이 밝아지나 보시고요. 또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사진이 어두워지나.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0이에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당기면 밝아지고 왼쪽으로 당기면 어두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내 사진이 어떤지 보시고 살짝만 밝게 할까, 살짝 어둡게 할까 이런 것들을 정하실 수 있겠죠. 정했으면 체크하시고요. 자, 다시 도구 보겠습니다. 도구. 다시 기본 보정 보겠습니다. 기본 보정. 다시 여기 3선 눌러보시고 이번에는 대비 한번 해볼까요? 대비라. 자, 대비를 오른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선명한 느낌 들죠? 대비가 강해지더라. 자, 대비를 왼쪽으로 해보면 좀 흐릿해집니다. 사진이 흐릿해진다. 자, 오른쪽으로 해보면 대비가 선명해지는구나. 대비가 강해지는구나. 왼쪽으로 하면, 계속 왼쪽으로 하면 대비가 엄청 흐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비를 조절해 보시고
체크하기 전에 그 상태에서 다른 것도 좀 더 조절하려고요. 자, 다시 3선. 자, 이번엔 채도 보겠습니다. 채도를 오른쪽으로 하면 채도가 강하다죠. 빨간 것은 새빨갛게, 노란 것은 샛노랗게, 초록은 더 초록으로 채도가 높다. 자, 채도가 낮다는 결국 무채색으로 만들어주게 되죠. 채도입니다. 채도. 자, 채도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채도가 높다. 왼쪽은 채도가 낮다입니다. 채도를 이렇게 끝까지 낮추면 무채색이 돼요. 채도가 없는. 그러니까 흑백 사진처럼 바뀌더라 하는 게 채도가 낮다죠죠. 채도가 높다는 노란 것은 샛노랗게, 빨간 것은 새빨갛게 바꿔주는 게 채도가 높다입니다. 다시 도구 한번 띄워보시고요. 이번에는 분위기 볼까요? 자, 분위기 오른쪽으로 약간 따뜻한 분위기, 왼쪽으로 약간 차가운 분위기. 분위기가 좀 달라지나요? 분위기도 여러분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분위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 줄 3개, 자, 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우리 이 정도 하고 체크할까요? 그래서 기본 보정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시 도구 갈게요. 다시 도구.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르기 한번 해보려고요. 사진이 크기가 마음에 들면 상관없지만 필요 없는 부분이 나왔다면 자를 수 있겠죠. 자르기 터치해 보시고, 자, 자르기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조절점이 나오고, 조절점 이용해서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이면 좋겠다. 자, 이런 식으로 자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절점 이용해서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자르게 하실 수 있고, 체크 하면은 잘라지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르기까지 했고 저장하려고요. 저장할 때는 내보내기 하시고요. 내보내기 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홈 버튼 어디 저장됐다고요? 여러분의 갤러리. 자, 여러분의 갤러리에 보시면은 스냅시드라는 앨범이 있고 스냅시드라는 앨범이 있고 거기에 저장된 거 맞나요? 자, 거기에 저장되었더라 하는 거죠.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내가 수정한 사진이 저장되었습니다. 즉 사본 저장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본은 원본대로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냅시드 앨범에 사본이 저장되었고요. 다시 뒤로 가보시면 저 원본 사진, 저는 아까 카메라 앨범이 있었는데 원본 사진이 사라지냐? 그거 아니죠. 원본 사진은 그대로 남아있고 사본으로 스냅시드 앨범에 저장되었습니다. 사본으로 스냅시드 앨범에 저장되었더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본 저장이죠. 자, 다시 뒤로 하시겠습니다. 또 스냅시드 갈 때는 최근 실행 앱 버튼, 히스토리 버튼 되겠습니다. 히스토리 버튼에서
자, 히스토리 버튼 보시면 최근에 했던 것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히스토리 버튼이죠. 그래서 스냅시드. 열기 하겠습니다. 열기. 또 내 사진 열어보려고요. 왼쪽 줄 3개. 왼쪽 줄 3개. 갤러리고. 갤러리에서 또 카메라 앨범에서. 자, 또 이렇게 내 사진 하나 열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도구로 가시고요. 도구.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커브를 한번 보려고 해요. 커브. 자, 그런 거 있을까요? 도구에서 커브입니다. 커브는, 자, X축이 입력이고 Y축이 출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기 입력이고 X축, Y축이 있죠. X축이 입력이고 Y축이 출력이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입력의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뭐냐? 어두운 부분이에요. 입력의 어두운 부분을, 자, 지금 현재 이렇게 기본으로 만들어진 사진을 어두운 부분을 출력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당겼죠. 즉, 더 어둡게 해라. 더 어둡게 해라. 이번에 밝은 부분 가보겠습니다. 밝은 부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더 밝게 해라. 더 밝게 해라. 그래서 커브는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따로따로 조절할 때 좋고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입력이에요. 입력. 자, 여기는 출력입니다. 출력. 현재 상태. 이렇죠. 여기가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여기 어두운 부분을 출력 더 아래쪽으로 더 어둡게, 또 여기 밝은 부분을 더 위로 더 밝게 이렇게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한꺼번에 밝게 해라, 한꺼번에 어둡게 해라가 아니고 어두운 부분 더 어둡게 하고 밝은 부분 더 밝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 더 어둡게 해주세요. 밝은 부분은 더 밝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분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크해 볼까요? 체크. 또 도구입니다. 또 자르기 할까요? 자르기. 자,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주시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또 저장할까요? 내보내기. 내보내기에서 저장. 4번으로 저장되더라 하는 거죠. 자, 기존에 했던 그런 사진 이렇게 바로 보이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다른 사진을 열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진을 열겠다. 역시 왼쪽 위에 줄 3개 이용해서 갤러리 사진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왼쪽 위에 줄 3개 이용해서 갤러리 사진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또 제가 찍은 사진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도 직접 찍은 사진 많이 갖고 계시죠? 자, 그런 사진을 하나 열어보시겠습니다.
갤러리에 있는 직접 찍은 사진 하나 열어보시고요. 도구로 가겠습니다. 도구에서 회전 한번 시켜볼까요? 이번에는 회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 자, 회전 보시면 여기 좌우 반전 그런 거 있을까요? 이렇게 좌우 반전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돌리기가 있죠. 자, 이렇게 돌리기가 있습니다. 위쪽은 각도 조정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약간 삐뚤게 찍은 사진이 있다면 자, 이렇게 수평선, 지평선. 우선 뭐 이 사진은 해당 사항 없지만 수평선, 지평선 자 이렇게 찍었을 때 슬쩍 삐뚤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 조절 가능합니다. 마음에 들면 체크, 마음에 들지 않으면 X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특별히 각도 조절 안 해도 되니까 X라고 했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도구 가시고요. 확장 보겠습니다. 확장. 원근 왜곡은 좀 이따 하고 확장 볼게요. 확장. 그런 거 있을까요? 확장. 자, 이거 굉장히 좀 신기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장해 볼게요. 확장하면은 비슷한 그림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 정말 놀랄만한 그런 기능인데 근데 위로도 한번 채워볼까요? 위로 채웠더니 영 이상하더라. 이러면 안 채운가 못하니까 얼른 내리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확장을 했을 때 그럴듯하게 확장이 되는 게 있고 또 영 이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오른쪽도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확장해서 이게 좀 이건 영 아니네 이럴 땐 빨리 돌리셔야죠. 자, 여기도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확장해가지고 네, 비슷한 사진을 채워주는데 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한데 위쪽, 오른쪽 이런 데는 다 아니에요. 아래쪽은 정말 신통방통하게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진 찍은 것처럼 그렇게 확장이 됐죠. 그래서 확장은 네 부분을 다 확장할 수 있고 네 부분을 다 확장할 수 있는데 확장해서 어울리는 게 있고 어울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시고 어울릴 때만 체크하시고 어울리지 않을 때는 X 하셔야 되겠죠. 원래 사진 이래요. 원래 사진 이런데 다시 또 제가 좀 다른 사진 한번 열어볼까요? 이런 사진 한번 열어봤습니다. 확장 한번 해볼게요. 확장. 도구에서 확장이죠. 자, 확장을 하면 원본 사진에 사방으로 조절점이 나오고 이 조절점을 움직여서 확장할 수 있고요. 조절점을 움직여서 확장할 수 있는데 신기한 거는 사진으로 채워진다는 게 신기한 점. 전자동 위주죠.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전자동 시스템.
사진으로 채워지는데, 자, 사진으로 채웠을 때 이 자연스러운 게 있고 또 부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이건 어때요? 이거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자, 또 여기 왼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을 했을 때 이상하면 안 한 거면 못하니까 얼른 돌려야죠. 또 오른쪽도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확장이 잘 되면 확장해서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얼른 되돌리게 해야 되겠죠. 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으로 확장되는 건 조금 자연스러운데 나머지는 좀 부자연스러워서 제가 다시 돌렸습니다. 마음에 들 때는 체크, 마음에 들지 않으면 X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또 다른 사진 하나 또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사진을 불렀고 확장 한번 해보려고요. 확장. 자, 원본 사진 이런데 아래로 당길 때, 위로 당길 때, 왼쪽으로 당길 때, 오른쪽으로 당길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깜짝같이 너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죠. 사진으로 채워진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얘는 왼쪽도 괜찮네요. 오른쪽도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도 괜찮죠? 아, 얘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위쪽도 한번 해볼까요? 위쪽. 자, 얘는 위쪽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본 사진보다 훨씬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원본 사진 이 정도였나요? 원본 사진 이랬는데 자연스럽게 사진으로 채워진다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체크. 사진을 불러왔고 이 사진을 확장을 했습니다. 자,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려고요. 오른쪽에 화살표, 수정 단계 보기가 있고 원본 이랬는데 확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원본 사진 확장 해서 사방팔방으로 늘어난 거 보이세요?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늘어난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본 확장. 정말 신통방통한 게 원본 사진 한번 잘 보시면 수정 단계 보기 해서 원본 사진 한번 보시면 원본 사진 이랬어요. 자, 확장 보겠습니다. 확장. 확장 보시면 원본 사진이 한 이 정도였나요? 그것을 이렇게 늘렸죠, 그죠? 늘렸더니 사진으로 늘어난다는 게 큰 장점이고 사진이 근데 자연스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도구의 확장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도구에서 부분 보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구에서 부분 보정. 자, 부분 보정 보시면은 아래쪽에 더하기 있죠, 그죠? 이 더하기를 예를 들어서 이게 하늘 부분 찍었더니 밝기라고 나오죠, 그죠? 밝기. 자, 이 밝기를 지금 찍은 이 부분만 밝게 하겠다, 밝게 하겠다, 밝게 하겠다. 이거예요. 밝아지나요? 밝기라고 찍었는데 찍은 부분만 밝게 하겠다입니다. 다시 또 이 부분 한번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자, 여기 찍었어요. 어둡게 하겠다, 어둡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 부분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부분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다시 X. 자, 이게 원본 사진입니다. 원본 사진. 도구에서 부분 보정이고, 부분 보정 했더니, 자, 이게 이런 부분 터치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밝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밝게 하겠다, 밝게 하겠다, 밝게 하겠다. 이 부분 밝게 했습니다. 자, 또 이 부분. 자, 이 부분. 이 더하기를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둡게 하고 싶은 부분 터치해 보시고, 자, 그럼 이렇게 발자가 쓰여 있죠. 어둡게 하겠다, 어둡게 하겠다. 이 부분이 어두워지는 게 보이세요? 그래서 한쪽 부분만 어둡게 하고 한쪽 부분만 밝게 할 때 쓸 수 있다는 기능이 부분 보정이 되겠습니다. 여긴 밝게 했고 여긴 어둡게 했어요. 자, 또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게 눌렀을 때 원본 떼면 바뀐 거, 눌렀을 때 원본 떼면 바뀐 거, 이거죠. 원본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본이 이렇게 바뀌었다. 됐으면 체크할게요. 저는 마음에 들어서 체크하려고요. 체크 했습니다. 부분 보정이었고요. 부분 보정. 자, 또 다시 도구 보겠습니다. 도구에서 이번엔 브러쉬 가볼까요? 브러쉬. 브러쉬를 보면 밝게, 어둡게 브러쉬가 있고, 노출 브러쉬가 있고, 온도 브러쉬가 있고, 채도 브러쉬가 있죠. 자, 지금 밝게 어둡게 브러쉬를 선택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 보정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내가 칠하는 부분을 밝게 하겠다. 더하기 10, 더하기 10은 밝게. 마이너스 10은 어둡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0이 나와 있는데 어둡게 해볼까요?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어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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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마이너스 10 나올 때까지. 마이너스 10 나올 때까지 불러서 어둡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두워질까? 자, 내가 이렇게 문질러요. 문지르는 부분만 어두워지죠. 자, 이렇게 문지르는 부분이 어두워지나 보시면 돼요. 또 밝게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눌러서, 자, 이번에는 위로 하는 화살표 눌러서 10을 만들었어요. 즉, 밝게 하겠다, 밝게 하겠다. 자, 어느 부분? 자, 내가 이렇게 문질러요. 문지르는 부분만 밝아지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X. 적용은 안 할 거니까 X 했고요. 다시 보시면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에서 브러쉬. 붓으로 문지르는 부분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더라. 근데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채도도 있어요. 채도. 채도 브러쉬. 역시 10은 채도가 높다. 마이너스 10은 채도가 낮다 했죠. 10으로 해서 자, 채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런 데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이런 데 문질러 보면 채도가 이게 좀 표시가 좀 잘 안 나는 그런 사진인데 자, 이렇게 문질러 보면 채도가 높다. 빨간 것은 새빨갛고 초록색은 초록초록으로 보이는 게 채도가 높다예요. 이렇게 문지르는 부분이
채도가 높아지나 보겠습니다. 문지르는 부분이 채도가 높아지나. 그럼 이건 채도 낮게 좀 해볼까요? 채도 낮게, 채도 낮게, 채도 낮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은 채도가 낮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는 부분. 자, 한번 문질러 볼게요. 손으로 한번 문질러 볼게요. 문지르는 부분이 채도가 낮아져요. 즉, 무채색, 즉, 흑백 사진처럼 되더라. 흑백 사진처럼 되더라. 채도가 낮겠죠. 제가 이렇게 문질렀더니 흑백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채도 낮게, 채도 낮게. 이렇게 브러쉬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 하는 거죠. X 하겠습니다. X. 적용은 안 할 거라서 X 있고요. 이런 브러쉬가 있다는 거고, 이제 또 다른 사진으로 좀 해볼게요. 자, 또 다른 사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왼쪽 줄 3개. 줄 3개에서 갤러리. 자, 갤러리에서 카메라 앨범. 저랑 똑같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의 사진 하나 골라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진 하나 골라보시고요. 자, 또 역시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에서 이번에는 HDR 스케이프. 이게 뭔가 한번 볼까요? HDR 스케이프. HDR이 뭐의 약자인가요? 하이, 또 다이나믹, 그 다음에 R은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필터 영상에서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들어 사람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것에 가깝게 밝기 범위를 확장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HDR, High Dynamic Range가 되겠습니다. High Dynamic Range. 그래서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해가지고 사람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것에 가깝게 밝기 범위를 확장하는 기술을 High Dynamic Range, HDR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자연인지 인물인지만 정해주면 되겠죠. 제가 찍은 사진 자연이에요. 자, 미세하게 할까? 강하게 할까? 강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강하게. 자연 사진이고 강하게 해라. 이렇게만 해도 아주 훌륭하게 바뀌었죠. 자, 원본 사진 이랬고 바뀐 거 이렇다. 원본 사진, 바뀐 사진, 원본 사진, 바뀐 사진 되겠습니다. 원본 사진,
빛 때문에 반사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런데 원래 그런 색깔에 가깝게 또 이렇게 사람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가깝게 밝기 범위를 확장해주는 그런 기능이 HDR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체크할까요? 체크해 보시고요. 체크. 자, 또 도구 보겠습니다. 도구에서 이번에는 화산 글로우 한번 해볼까요? 화산 글로우. 도구에서 화산 글로우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뽀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광이죠, 발광. 화산 글로우 했더니 발광으로 나와요. 발광. 자, 또는 뽀샷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스타일, 2번 스타일, 3번 스타일.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자, 발광 퍼센트가 달라지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위에 발광 퍼센트가 달라지고, 우리는 아래쪽에서 이거 보고 스타일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렇게 100%로 해보면, 아, 이게 뽀샷이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지시죠? 뽀샷이, 뽀샷이. 자, 발광입니다. 발광. 전 중간 정도로 하려고요. 발광 50%. 뽀샷이 하겠어요. 체크할게요. 체크. 자, 또 도구입니다. 자, 또 도구에서 이번에는 프레임 한번 가볼까요? 액자죠, 액자. 프레임. 도구에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뭐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깔끔한 액자가 몇 가지 있으니까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액자 이렇게 하나 골라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액자 골라보시고 체크하시면 되시죠? 체크. 그리고 우리 또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 저장하실 때는 여기죠. 내보내기에 있는 저장. 내보내기에 있는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 이번에는 왜곡 사진 바로 잡기 한번 해볼까요? 자, 또 여러분 갖고 계신 사진, 저는 제 갤러리 직접 찍은 사진 하려고 하는데, 열기에서 왼쪽 줄 3개,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갤러리에 있는 카메라 사진. 그래서 사진 하나 골랐어요. 제가 이미 다 수정된 사진이라서 나 사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한쪽이 약간 뭐 겉에가 약간 좀 확대돼 보인다거나 뭐 이런 때 있나요? 자, 그럴 때 도구죠. 도구에서 왜곡입니다.
원근 왜곡, 원근 왜곡 해보겠습니다. 자, 원근 왜곡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나온 사진 미리 다 보정을 해놓은 사진이에요. 원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원근 왜곡. 자, 또 아래 위로 이렇게, 아래 위로, 또 좌우로. 그래서 카메라 렌즈에 따라 볼록 렌즈로 찍은 것처럼 나온 사진을 수정할 수 있더라 하는 게 원근 왜곡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원래는 이렇게 나온 사진을 지금 좀 바르게 보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또 신기한 게 뭐죠? 이게 돌려보면, 자, 이렇게 돌려보면 적당한 사진으로 채워진다는 게 또 신기한 점이에요. 이렇게 원근 왜곡 좋은 점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나왔을 경우 돌려보면 이렇게 여기 채워지는 사진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채워진다는 게 정말 놀랍죠, 그죠?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랬던 사진을 제가 다시 원근 왜곡 해볼게요. 원근 왜곡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똑바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채워지는 부분이 어색하게 채워지지 않도록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왜곡시켜 봤어요. 다시 도구에서 원근 왜곡. 아래 위로 해보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이 어색하지 않게 채워져 가지고 마치 직접 찍은 사진처럼 보이도록 해주는 그런 특수 기능이 있더라 하는 거죠. 원근 왜곡입니다. 자, 좀 다른 사진으로 또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원근 왜곡 다른 사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보정을 다 해놔가지고 그다지 왜곡된 사진이 별로 없어서 자, 일단 한번 불러봤고요. 다시 도구입니다. 도구에서 원근 왜곡. 자, 이렇게 돌려보면 사진이 어색하지 않게 채워진다. 특히 풍경 사진인 경우 그런데 돌려보면 호수는 호수로, 그다음 강은 강으로, 하늘은 하늘로 이렇게 채워진다는 게 장점이죠.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원래 사진 있던 자리 점선으로 표시가 돼요. 이게 채워진 거죠. 채워진 거 보면 정말 신통방통하게 같은 느낌으로 같은 사진으로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된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근 왜곡이고요. 자, 상하로, 좌우로 해서 마음에 들면 체크하시면 되겠죠. 또 도구를 한번 보면 그래서 여기 조금 다른 데는 없는 신기한 기능들이 좀 있어요. 원근 왜곡이었습니다. 원근 왜곡했는데 이번에는 거친 필름 한번 해볼까요? 거친 필름.
그러면 얘는 옛날 사진처럼, 오래된 사진처럼 이게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으로 바꿔주더라 하는 게 거친 필름이에요. 저는 X 하려고요. 자, 또 도구. 이번에는 비네트 보겠습니다. 비네트. 자, 비네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네트는 집중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게 비네트를 약간 좀 진하게 해주면, 진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당겨봤더니, 자, 가운데는 밝게, 바깥쪽은 어둡게, 이게 비네트 효과죠. 자, 또 반대로 해봤습니다. 반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가운데는 정상으로, 바깥쪽은 환하게 나오는 게 또 비네트 효과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어둡게도 해보고 또 밝게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얘는 정상으로 나오고 바깥쪽은 환하게 나오더라. 또 반대로 해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얘는 정상으로 나오고 바깥쪽은 어둡게 나오더라. 자, 이 비네트 효과죠. 다시 X 할게요. 비네트였습니다. 비네트. 자, 그 다음에 아웃포커스 한번 볼까요? 아웃포커스. 자, 이 포커스 맞는 부분은 선명하게, 기타 등등은 흐리게 처리해라 하는 게 아웃포커스죠. 포커스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스타일과 직선 스타일이 있어요. 흐린 강도는 더 강하게 엄청 강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에는 선명하게 바깥은 흐리게 되더라. 이게 아웃포커스죠. X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진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갤러리에 있는 다른 사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 괜찮을 것 같은데 보면 이게 아이스크림, 팥빙수, 망고빙수 요 부분만 선명하게 나머지는 흐리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럴 때 도구죠. 도구에서 아웃포커스가 되겠습니다. 도구의 아웃포커스. 자, 그래서 이 포커스를 이렇게 옮길 수 있나요? 포커스를 이렇게 옮길 수 있죠. 그리고 강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전화는 뭐죠? 전환을 해보시면, 자, 전환 100%. 이 부분만 선명하고 나머지 흐리게 보이는데, 아까하고 조금 다른 느낌으로. 자, 우리는 흐린 강도로 하겠습니다. 흐린 강도. 너무 막 엄청나게 그렇게 이상한 것보다는 포커스 맞춘 부분을 중심으로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흐림 처리해 주세요 하는 게 아웃 포커스예요. 되셨을까요? 체크하겠습니다. 체크. 자, 또 이건 참 제가 안 했는데 모양인가요? 모양? 뭐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체크. 자, 아웃포커스를 했더니 초점이 맞은 부분은 선명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흐리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주인공만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아웃포커스 하면 되겠죠. 자, 또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우리 드라마처럼 한번 해볼까요? 드라마. 자, 그러면 1번 효과처럼 보여주세요. 2번 효과로 보여주세요. 3번. 이렇게 할 때마다 영 다른 느낌으로 바뀌죠. 밝게 효과도 있고 어둡게 효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효과가 마음에 드시는지 드라마라고 하면 사진하고 좀 영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게 굉장히 또 효과적일 때도 있겠죠. 드라마의 밝게 스타일, 어둡게 스타일 해봤고 자,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 골라보겠습니다. 밝게 스타일, 어둡게 스타일 드라마. 자, 원본 비교해볼까요? 이렇죠, 그죠? 뭔가 선명한 부분만 강조를 하면서 아까 사진과는 영 다르게 뭔가 이게 좀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드라마 효과를 줘봤어요. 이 사진이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지죠. 자, 우리 내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내보내기 해서 저장입니다. 사본을 저장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외국 사진 바로 잡고 또 드라마 효과도 주고 저장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합성 기능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글자를 써보고 그 다음에 그 글자와 합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쓸 때는 글그램 이용해서 쓸게요. 자, 여러분 글그램이라는 그런 앱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없다면 플레이스토어,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글그램이라고 검색해 보시겠습니다. 글그램. 그러면 사진의 글자 쓰기라는 글그램 앱을 설치해 주시고요. 100만 이상이 다운받았고 리뷰 4.7 별점이 좋은 편이죠. 그죠? 100만 이상이 다운받았고 별점 4.7입니다. 글그램 앱을 설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100만) 이상 다운받았고 리뷰 4.7 글그램 앱을 설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열어볼게요. 글그램 앱을 열어주시고요. 혹시 저처럼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뭔가 허용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수에만 체크해서 시작하기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필수만 체크해서 시작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컬러 배경의 글쓰기입니다. 컬러 배경에 글 쓰겠다. 자, 그런 거 있을까요? 컬러 배경에 글 쓰겠다. 그 다음에 1:1로 쓰겠다 하겠습니다. 1:1로 쓰겠다. 글자는 봄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써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는 봄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글자를 쓰시고요.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흰색 배경에 검정 글자, 검정 배경에 흰색 글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해보려고 하는데 스타일이죠, 그죠? 스타일에서 배경색은 흰색, 스타일에서 이건 배경입니다, 배경. 글자색 검정. 스타일에서 흰색 배경을 했고 글자색 터치해서 검정 체크. 그 다음에 글꼴은 약간 굵은 글꼴로, 자 약간 좀 굵은 글꼴로 해서, 자, 이것도 예쁘네요. 자, 이렇게 약간 굵게 크기를 크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다가 굵은 글꼴 중에서 뭔가 마음에 드는 글꼴이 있다면 그 글꼴로 선택하셔도 되겠고요. 저는 지금 이거 마음에 들어서 이거 하려고요. 살짝 굵은 글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됐으면 저장하시겠습니다. 저장. 또 한 번 더 스마트폰 저장. 저기 두 번 하셔야 돼요. 확인, 저장하시고 스마트폰 저장. 스마트폰에 저장했습니다. 확인. 한 번 더 해보면, 자 다시 직그림, 다시 직그림 누르시고 다시 컬러 배경에 글 쓰겠다 하시고요. 컬러 배경에 글쓰기, 사이즈는 1:1로 쓰겠다. 자 이번에는 역시 터치해서 봄이라고 쓸게요. 그냥 간단하게 봄이라고 썼습니다. 아까는 흰색 배경에 검정 글자 썼잖아요. 이번에는 검정 배경에 흰색 글자 쓰겠습니다. 검정 배경에 흰색 글자. 자, 스타일. 여기서 검정 배경, 글자색 흰색 글자 고르면 돼요. 스타일, 검정 배경 고르시고 그 다음에 글자색 흰색으로, 역시 글꼴은 조금 굵은 글꼴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있나 골라 보시겠습니다. 고르셨을까요? 자, 또는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스프링. 그래서 글꼴 조금 줄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검정 배경에 흰색 글자, 흰색 배경에 검정 글자. 그리고 저장은 여기죠. 저장. 그리고 스마트폰 저장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오시고, 네, 홈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서 또 뒤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갤러리 한번 볼까요? 갤러리에 내가 만든 그런 글자가 이렇게 들어있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흰색 배경에 검정 글자, 검정 배경에 흰색 글자 두 개 만들어 뒀어요. 두 개. 얘랑 내 사진이랑 합성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역시 스냅시드로 가겠습니다. 스냅시드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사진과 글자를 합성해보자. 자, 스냅시드. 최근 실행 앱이 있을까요? 최근 실행 앱에 글그램 말고 스냅시드로 오겠습니다. 제가 합성 미리 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사진하고 글자하고 합성해보자 하는 건데 열기 하시겠습니다. 열기. 열기에서 갤러리에 있는 여러분의 사진 하나 선택해 주시고 갤러리에 있는 여러분의 사진 하나 선택하시고요. 자, 이렇게 사진을 선택한 상태에서 또 아까 그 글자 사진을 불러와서 합성을 하려는 거죠. 그죠?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에 보면 이중 노출 그런 거 있을까요? 도구에서 이중 노출 찾으시겠습니다. 도구에서 이중 노출. 자, 이중 노출에 보면 여기 사진 추가가 있어요. 사진 추가. 이미 선택해둔 사진에다가 사진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 그런 뜻이죠. 자, 이 사진 추가해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 또 찾겠습니다. 줄 3개. 갤러리에 글그램. 글그램에서 자, 이게 뭐 검정색의 거 하셔도 되고 흰색의 거 하셔도 돼요. 이렇게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그냥 검정색은 사라지고 흰색만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태네요. 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사진을 추가했더니 밑에 있는 사진에 또 흰색 글자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두 번째 거 한번 열어보시고 이 사진을 블렌딩 한다. 어떻게 블렌딩 할까? 밝게 스타일로 블렌딩을 할까? 어둡게 스타일로 할까? 추가로 할까? 오버레이로 할까? 자, 뭐가 좋을까요? 오버레이도 괜찮고 어둡게도 괜찮고 글자만 딱 보이게 하려면 어둡게도 괜찮고 밑에 사진도 조금 보이게 하려면 뭐 이렇게 오버레이도 괜찮고 저 어둡게 하려고요. 어둡게. 블렌드 모드입니다. 자, 끝에 건 또 뭐죠? 끝에 거 터치해 보시면 이 사진 뭐 밝게 할까 어둡게 할까 밝게 할까 어둡게 할까에 따라 가지고 두 개를 섞는 거를 밝게 할까 어둡게 할까에 따라 가지고 글자가 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슬쩍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불투명도 조절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체크할게요. 체크. 되셨으면 내보내기 할게요. 내보내기에서 저장하시겠습니다. 저장.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사진에다가 글자 사진 불러와서 두 개 색깔을 섞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열기 한번 해볼까요? 열기. 열기에서 또 갤러리 사진 하나 가져올게요. 줄 3개. 갤러리. 자, 갤러리에 있는 여러분의 사진 하나 골라보시고 뭐가 좋을까요? 자, 이런 사진 하나 골랐습니다. 저는 일단 좀 자르고 시작하려고요. 불필요한 부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꼭만 보이도록 좀 자르고 시작하려고요. 자, 이렇게 장미꽃 사진이고 이 사진에다가 내 글자를 섞어주자 하는 거죠.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에서 이중 노출이고요. 자, 이중 노출에서 글자 사진. 아까 그 글그램에서 사진으로 저장했던 글자. 자, 글그램 찾아야 되겠네요. 역시 저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 자, 이번엔 이런 사진 한번 불러봤습니다. 글자 사진. 역시 두 번째 모드. 블렌드 모드에서 밝게 할까? 어둡게 할까? 추가로 할까? 아, 제거인가요? 아, 제거구나. 제거로 할까? 오버레이로 할까? 저는 밝게 하겠다. 밝게 하겠다. 블렌드 모드 밝게 해서 체크할게요. 그래서 이제 글자가 뭐로 됐나요? 딱 이렇게 사진으로 글자가 만들어졌죠. 너무 썰렁하니까 도구에서 뭐 좀 해볼까요? 도구에서 프레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프레임. 자, 이렇게 액자 한번 넣어봤어요. 해서 내보내기. 저장이죠, 저장. 사본을 저장합니다. 저장해봤습니다. 우리 오늘 했던 거 갤러리에서 한번 볼게요. 갤러리 보시면은 스냅시드에 보니까 글자 사진도 만들어보고 드라마처럼도 만들어보고 자,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되셨을까요? 자, 스냅시드에서 다양한 기능을 배워봤습니다.